자, 비트코인 여러분, 이번에 만약 큰 하락세를 겪으면 반드시 저점을 잡아야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바로 오늘 비트코인의 큰 금리 결정에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케빈 허씨가 임기 처음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표 발표는 금리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진짜 역대급 변동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오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이런 장에서는요, 이전 59K, 우리가 하단에서 보고 있던 이러한 저점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들이 모두 던질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내가 어디에서 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생영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낮에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오후에는 급격히 변하는 장에 맞춰서 수정적인 타점 혹은 차트 분석 자료까지 커뮤니티에 모두 다 구독자들을 상대로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장에서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응원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 우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59K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검정색 띠는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파랑색, 이 하늘색 선은 채굴자들에게 지급된 누적 보상 총 가치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들이 검정색의 시가총액과 그 다음 하늘색의 서모캡, 이것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즉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 보이시죠?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과 채굴자들에게 지급된 누적 보상 지급이 겹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를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갭이 남았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 조금 더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닿았다고 해서 반등이 고지고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아래에서의 유동성을 테스트, 그리고 아래에서의 유동성을 테스트, 꼬리로 뻗주면서 테스트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닿았다 해서 바로 반등이 아닌 아래쪽에 어느 정도의 수급량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또한 일봉을 봤을 때 우리 저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추세를 그려갈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개의 저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추세 어디와 맞닿고 있나요? 우리 지금에서 내려오는 이 일봉의 캔들과 정확하게 맞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이번 최고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채널은요, 이번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장에서의 아래 하단부의 저점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이것들을 총 집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저점의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시간봉을 통해서 확실한 차트 분석에 좀 들어가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매도세가 우위인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는 거 주의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저점을 잡아야 되는 신호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적으로 온체인 지표가 맞닿는 순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RSI, 저점은 내려가고 RSI 저점은 올라간 주봉 다이버전스, 이것을 종가의 마감으로 몸통으로 확실하게 가격을 내려서 100% 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일봉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내려온다라고 해서 이전 저점보다 가격을 내리더라도 RSI 과매도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된다면 즉 주봉과 일봉이 동시에 겹상승 다이버전스에 걸리게 됩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하냐, 모르니까 유튜브를 보지 하십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날봉을 보면 우리 이전 60K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 구간은 강한 오더블록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자리에 유동성을 따주고 위로 올린 이런 차트가 완성이 되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매도세가 내려갔을 때 어디 60에서 58
58K를 방어해야 된다. 이 자리를 방어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을 다시 따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60K의 유동성입니다. 59가 어차피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58까지는 못 보죠. 그러니 60K가 깨질 때부터 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60K가 다시 한번 깨진다면 이 아래에 있는 59의 유동성도 먹으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하지만 만약 60에서 58K 이 사이에 방어를 해준다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 오늘 지표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 자리를 방어했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지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인상도 인하도 아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을 때 이야기죠. 그럴 때는 방어 후에 상대적으로 잠깐 튀더라도 아래쪽에서 횡보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한다는 것은 물량을 다시 한번 먹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숏을 잡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 아래를 지금 뚫어주느냐 마느냐는 속도전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 방어가 성공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 횡보 구간이 나오지 않고 위에 있는 FEG 해당 구간의 유동성을 잡아먹는 요 CE 구간 혹은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아직은 생기지 않았지만 아래에서 방어를 한다는 전제니까 요 사이에 음봉이 생기겠죠. 음봉에서 만들어진 FEG의 중단선 해당 구간만 넘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이런 64K부터 65, 66K까지의 재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뭐냐? 이 아래에 있는 60K를 방어했을 때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오늘 저점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요 자리 방어했다고 다시 이 자리를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곧 FOMC 있는데 너무 확신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하죠.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지표 발표는요. 이번 금리 결정에 큰 결정을 안겨다 준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도 이런 자리를 방어했다. 만약 좋지 않은 뉴스에도 가격 방어가 됐다면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하러 가고 저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애매한 자리에서의 애매한 방어, 그럴 때는 횡보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에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60K를 따고 속도전으로 밀고 가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저점을 잡는데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했던 구간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59에 뭘 따겠어요? 유동성을 따면서 아래쪽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자리. 자, 요 자리가 첫 번째 구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자리는요, 이전 말씀드린 요 자리 두 개를 이어서 올라온 추세이기 때문에 자, 이 추세가 말하는 첫 번째 타점이 어디? 58K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방어해야 되는 마지노선이죠. 60K가 무너졌을 때는 58에서 잡을 준비를 우선 하셔야 된다. 다만 이 하락 추세가 무너진다면 이번 전체 채널의 고점을 연결해서 만든 채널의 하단부 56K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런 구간이 또 깨진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멘탈이 나가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 이렇게 패닉셀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 꼬리로 찌르고 몸통으로 말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꼬리 부분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를 튀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들에는 종가 마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치는 2위에서 치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꼬리로 어디까지 찌를까요? 그건 모르죠, 여러분. 그건 정말 무당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방에 대비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실시간 타점을 잡아볼 거고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위에 보이시는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전 FEG를 뚫기 전까지는 굳이 제가 이거를 익절할 필요가 없겠죠. 45%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솔직히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올려드렸고 어제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제 그래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시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이 숏을 봐야 되는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보시라고 구독자분들 구독만 돼 있으셔도 저희 이런 실시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차 알려드린 건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스터디룸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링크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 자체가 여러분 제가 돈을 받고 이용을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제 타점을 공유드리고 차트 분석 자료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시면은 제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그냥 보실 수 있는 타점도 못 보시고요. 좋아요 꼭 누르셔야 저희 매매일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이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광고쟁이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상승이라고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빠르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살짝 얹어두고 얘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뭔가요? 결론적으로는 저점이 떨어졌을 때 지금 완전 내가 롱 포지션을 풀로 갈겨야 되는 그런 저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저점까지 오늘 지표 발표 때는 내어주지 않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저점을 잡을 것인가였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한번 매매 전략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롱을 노리는 방법인데요. 자, 롱을 노릴 때는 제가 FEG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꾸 FEG를 얘기하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이것만 가지고 보냐 하는데, ICT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자, 이너서클 트레이딩이죠. 이거는 세력들의 발자취를 쫓는 거고, 이런 FEG와 캔들들을 클래식으로 함께 같이 보면서 이 세력들이 남긴 구간에서의 반등 자리들을 체크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도가 있으시면은 손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 봅시다. 롱을 볼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롱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가볍게 정찰병을 보내보는 롱을 보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전 반등 자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래쪽에서 올라갈 때 우리 삼각 수렴의 상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을 만들 때는 누가 만드나요? 개미가 아니라 세력이 만들죠. 자, 세력이 만드는 자리를 여러분들 쉽게 쫓아갈 수 있나요? 제가 이 세력이 만든 자리를 다 알면 여기 풀로 다 먹겠죠. 근데 우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텅 비었다고 해서 갭이 생겼다.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FVG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자리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런 자리들로 다시 되돌아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 불공정 가격 거래 구간이라고 해서 개미들이 거래를 못했잖아. 그럼 다시 기회를 줘야지 하고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건 되돌아왔을 때 상단보다는 중단선을 테스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선에서 이탈이 난다는 것은 구조를 돌파하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롱 포지션을 잡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지를 받은과 동시에 롱을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롱을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진 양봉, 이전 고점부터 위인 저점까지 이런 FEG가 만들어졌겠죠. 자, 이 FEG의 중단선이 어디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했나요? 구조 돌파,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고점을 만들고 다시 테스트를 하러 어디? 요런 중단선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하고 다시 내려왔죠. 근데 이런 중단선은 여러분 뭐냐? 이렇게 2번 이상, 3번 이상 지지를 받쳐주지 않습니다. 왜? 차트에 영원한 지지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반등을 이끌었지만 이전 고점을 따주지 못하는 구조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올 확률이 컸고, 아래를 돌파하면서 상단으로 가져가는 이 상승 추세를 돌파해버렸으니 숏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자리에 대한 이 FEG 구간 뚫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들어간 개미들의 유동성을 청산시키면서 잡아먹고 털었죠. 여기를 보면 털고 다시 올려서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비비적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 자리 또한 이미 많이 소진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시적인 반등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깨주지 못한 이상 아직은 절대적으로 매도세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보실 때 이런 관점들을 이용해서 롱 포지션을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롱을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다시 올라가서 이전 고점, 반등을 시작하고 나서 나온 이 고점을 따주는 구조 돌파를 해주고 이 FEG의 중단선을 따고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지지를 보고 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단 말고 하락으로 더 떨어지고 나서 이 유동성을 잡아먹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에 음봉이 생기겠죠. 음봉이 4시간봉으로 생기면 뭐가 생기겠어요? FEG가 생깁니다. 그럼 이 FEG 사이에는 뭐가 생기죠? 다시 한번
점선, 이 중단선이 생기겠죠? 그럼 다시 올라갈 때 이 자리를 어떻게 다시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이런 캔들이 나와줘야만이 롱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에 일희일비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적으로 캔들을 보면서 익절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단타 포지션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변동성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요, 서서히 떨어지다가 요렇게 먹고 요렇게 서서히 올리는 게 아니라요, 변동성이 클 때는 타닥하고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트리거도 미리미리 걷어 두셔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60K, 이 자리를 방어할지 안 할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구간을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있다면, 일단은 제 스터디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거고, 오늘 제가 저녁에 개인 매매 그리고 저희 스터디룸에서 이어지는 이런 개인적인 차트 분석 자료 나눔으로 조금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시 좀 지나서 계속해서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자료 있다면 최대한 드릴 테니 대응은 스터디룸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 조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숏을 저랑 똑같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익절 자리는 어디다?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자리, 이전 고점까지 보시면서 매수세가 많이 따라주고 이탈을 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익절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반익 반분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손해날 건 없고요. 안전하게 시드 보존하시면서 FOMC까지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